예, 아까 좀 전에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3.1절에 관제 데모, 관제 집회와 촛불 집회가 이렇게 격돌한 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폭력 사태가 났다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제 목소리부터 굳이 말씀드리자 그러면 민정당 생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마이크만 잡고 가깝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들은. 근데 현장에서 들리는 건요. 옆에 있는 최민희 의원이나 박원석 의원의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 네. 그러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2시간 동안. 목이 좀 약간 맛이 가네요. 네.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 집회 참가자들한테 대놓고 스피커를 조정을 해놔야 되는데 스크린이랑 스피커를 광장 쪽에다 조정을 해놔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나마 좀 이성적인 집회로 가는 것 같았었어요. 한기총에서 나와가지고 기도드리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뭐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하고 그런 발언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사람같이 배더라고. 미안한 얘기지만요. 아 그래요? 예, 그랬는데 민정당 방송하는데 옆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거 나오는데 완전 이건 사람이 아닌 거야. 저는 군가 부르는 게 더 엽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쪽에 좀 살짝 한 바퀴 돌아보고 갔거든요. 근데 정말로 교회에서 많이 나오셨고요. 예. 거기 나오는 인원들이 주로 어떤 부류들일까 생각해 보니까 구새누리당 당원들,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 그리고 관변단체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주 세 부류가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고요. 교회에서 동원되신 분들은 사실 무슨 죄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뭐 교회 이제 목사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 하겠죠. 뭐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개인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게 없다. 이게 지금 저쪽에 국민 선동하는 논리 중에 하나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게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한 지갑론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 지갑론. 그 사익은 사실 최순실이 다 취했는데 최순실이 다 취한 그 사익을 박근혜가 도와주는 측면. 무슨 민원, 뭐 최순실이나 장시호나 정유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박근혜가 기업 총수들에게 전달해서 그것을 취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그러면 이익을 취한 게 없으면은 그게 해당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웃긴 논리 아니에요. 네. 정말 박근혜 씨는 최순실의 재산이 늘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예전에 좀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해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어떤 교회에서 왜 체육관 빌려가지고 막 기도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시청역에 내리니까 일단 주여 막 이러고 통성기도. 네. 그리고 아줌마들이 이렇게 양손 이렇게 손을 올리고 막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통성기도 하면서. 통성기도. 주여 우리 대통령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우리 대통령을 살려주시옵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정말 멘붕이 왔어요.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왜는 아저씨분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니까 아저씨라고 그럴게요. 아저씨분이 그 벤치에 힘드시니까 벤치에 앉아서 눈을 감고 손을 흔들면서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나오면서 참 빨리 들어가시지 힘드신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논리가 하나에서 맡겨요. 그래 박근혜가 뇌물 받은 게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익을 받잖아요. 그 최순실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순실의 사실상의 명령 오다를 받아서 뭔가를 행한 어떤 가치 판단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국가를 이끌어가야 되는 능력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지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말이 논리가 거기서 막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그럴 거였으면 최순실이 대통령을 나섰으면 탄핵까지 안 갔죠. 네. 직접 했으면. 최순실 씨는 박정희의 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태민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저 오늘 또 집회에서 봤던 게 박정희 깃발 그리고 유경수의 사진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하에 있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둔한 딸년 때문에 지하에서도 눈을 못 감겠어. 저 미친놈들이 왜 내 사진을 저기다 받고 흔들고 지랄이야. 지철이 다 잡아들여. 아이고 감사합니다. 점점 갈수록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정말 치욕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가 오늘 미국의 국기가 많이 등장했죠. 아니 오늘 미국 성조기 외에도 다른 나라 국기들도 저는 봤어요. 어디요? 독일 국기하고요. 프랑스 국기가 나왔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만국기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크게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마치 프랑스와 독일이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아니 그 국기 그러니까 성조기 뭐 독일기 뭐 프랑스기 들고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더라니까요. 그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3.1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 시초예요.
그렇죠. 3.1 독립혁명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성이 됐고 그 후로부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건데 일제히 포갑에 맞서서 저항을 한 3.1운동인데 거기에 다른 나라 국기를 들고 온다는 거는 그런데 조금 한편으로는 왜 일장기는 안 들고 나올까? 그 3.1 만세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3.1절을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의 그 강제 침탈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이 그 거사리를 한 건데 당시에 일본의 동맹국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모르면서 모르죠. 예, 성조기를 들고 나서 그러네 진짜. 예. 왜 일장기는 못 들고 나오는 거지? 그거는 차마 최고의 우방이잖아요. 그들에 의하면은. 차마 속내를 들킬까봐. 거기 신기하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조기만큼 일장기도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3.1절에 벌만 했겠다. 일장기 들고 박근혜 만세. 그러니까 이놈도 되게 전략적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사실은 지금 현재가 미국에 의한 아시아 통치를 일본에 의한 통치, 특히 동북아시아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엮여 있어서 사드 문제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장기 안 들고 나오는 게 네.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꼭. 왜 너희들 일장기는 안 되니? 그러니까 우방인데. 나라를 보호해주고 더군다나 위안부 합의도 아주 깨끗하게 끝나가지고 깨끗하게. 어떤 불만도 없고 그렇죠. 지금 손녀서까지 막 지워줘야 되는 그 정도 우방인데. 그렇죠. 거리 깨끗해지라고. 박성률님의 트윗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상기하자고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다. 유관순 열사. 저는 유민 아빠 김영호님 트윗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쓰레기는 치우면 되지만 이 인간들은 치울 수도 없고 분통만 터집니다. 친박 집회 시민들 광화문 장애인 농성장 지나가다 다짜고짜 빨갱이들아 라고 하면서 장애인 농성장에 계시는 그 참가자분들에 대해서 폄훼하고 욕하고 모욕한 거를 이제 경향일보 기사를 같이 링크를 그 트윗을 해주셨습니다. 살면서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대표적인 증거, 빨갱이라고 하는 좋은 글씨, 낙인 찍기 요 방식은요 가장 비열한 건데요. 그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게 전 진짜로 화가 나거든요. 그 기사에 의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한 60대 여성이 우리 아들도 발달장애 3급이라 혜택을 못 받는다. 장애 등급제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 찬성 서명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옆에 있던 집회 참가자가 권사님 여기서 서명하지 마세요. 종북이에요 하면서 말렸답니다. 참 답답하고 분노스러운 게 저것들은 약자들한테만 강해요. 오늘 제가 옷을 좀 평소답지 않게 입고 왔잖아요. 네, 국정원 스타일로. 네, 국정원 스타일로 입고 왔는데 이제 라이방은 안 꼈어요. 네. 너무 그렇게 보일까봐. 근데 국정원 스타일로 입고 옷깃에 노란 리본을 달고 시청역에서부터 가는데 눈길도 안 줘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말 비겁해요. 그리고 뭔가 좀 싸우면 손해가 볼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단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맞아요. 참 비겁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혹시 국정원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있으면요, 빨갱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보면 표준어가 있어요. 발갱이. 아, 잉어 새끼를 보고 발갱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표준어예요. 아,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그렇게 치고 들어오세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요. 제가 오늘 민정당 방송에서 한 말인데 박근혜가 탄핵이 돼야 그들에게 이롭습니다.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부의 양극화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의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만들어준 게 박근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부 기업들이 쌓아놓는 그 사내 유보금, 비자금, 아니면은 그 조세 회피처 이런 데에 쌓아놓은 돈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어떻게든 안 올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보호하고 있는 게 박근혜입니다. 그 집회에 나오신 분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잘 사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아마 목사님들 정도 빼고나면. 근데 자기들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을 뻔한 사람들을 위하여 태극기를 흔든다는 것, 그 자체가 아무 역사적 사회적 소명이랄까 생각이 없음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이러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소 한 번 정도 고민해보고, 박근혜가 탄핵이 돼야 되는 이유를 한 번쯤 더 고민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죄를 짓지 않았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 이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요, 가장 비열한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가의 발전 과정을 배우잖아요. 민주국가까지 원시국가로부터. 국가는 세워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군주국가 시대에도 국가가 세워지는 이유는 그 군주가 내 국민들을 지켜주겠답니다. 근데 그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돈이 그나마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지켜줄 필요가 없어요. 안 지켜줘도 잘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강자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잖아요, 박근혜가. 네. 그래서 욕을 잡수시고 계시는 거고, 그런 면에서 한 번쯤 그 욕하고 지나가셨던 분들, 가족들 중에 최소 4촌, 8촌으로 가면 장애인 분들 계십니다. 우리의 그렇죠. 문제라고요, 우리의 문제라고. 근데 맞습니다. 당장 자기 자식이 장애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이유가 뭔지도 몰라. 그냥 빨갱이라고 욕하고 지나간다면 그분들이 받는 상처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오늘 집회를 가면서 저는 오늘은 되게 다르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요. 어리버리하게 또 시청역에서 내렸는데 제가 오늘 새날 깃발을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갔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시청역에서 딱 나오는데 경찰이 저를 딱 잡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시청역에. 근데 왜 나를 잡았지? 근데 이 사람이 여기는 위험하시니까 저쪽으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 깃발에 노란 리본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지금 들고 저 인파로 뚫고 들어가시면 너무 위험하니까 제가 저기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아니 전국 경찰. 이쁜 건 알아가지고. 그렇죠. 예쁜 걸 알아가지고 좀 제가 그래서 에스코트를 좀 받았어요. 근데 공권력의 에스코트를 광화문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구간마다 경찰이 다 막아서 서 있는데 노란 리본을 다른 사람들은 광화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방송 하는 도중에도 보니까 광화문 안에 어떻게 잘못 들어온 관제 데모 하러 오신 분들은 한 명 한 명 다 색출해서 이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차벽 밖으로. 저도 그랬어요. 빨리 간 편인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일단 막아요. 근데 거기 아마 소대장 정도 되나 봐요. 세월호 넣어줘. 이런 식으로 옷깃에 달고 있는 배지 보고 집어넣어주더라. 그런 이야기였고요. 어쨌건 3.1절에 우리나라만 볼 수 있는 진풍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박정희는 사실 박정희 후광효과가 없었으면 박근혜가 이만큼 버틸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 박정희는 그 3.1절 날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친일 장교로서 혈서를 쓰고 일본군 장교가 돼서 독립군을 학살했던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를 옹호하시면서 태극기 흔드는 것 역사에 죄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3.1절 날 그리고 또 하나의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역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일단 트윗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즈르디님의 트윗입니다. 3.1절 태극기 개양 크게 줄었다. 친박 막장 집회 영향인 듯. 아파트 한 동 134세대 중 6세대만 태극기 개양. 4.5% 박근혜 지지율과 비슷하다. 3.1절 날 저도 세월호가 가라앉기 전까지는 3.1절 날 태극기 달았어요. 아파트건 집이건. 그런데 점점 이게 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국가가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치명적이었죠. 관제대모 때문에. 그 녹색 성장 같은 이유, 창조 경제 같은 이유, 좋은 말들 그렇죠. 이제는 태극기까지 오염시켜서 네. 쭈뼛거리게 만드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3.1절 날 광화문 이야기였습니다.